여러분, 세계사 말만 들어도 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사를 여행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뉴욕, 교토, 로마, 파리, 이스탄불 같은 다양한 도시들의 역사와 함께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주 즐거운 세계사 여행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 공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대시대까지 막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책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에 담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역사라는 게 도시 문명을 중심으로 뭐 발전하고 쇠퇴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그리고 역사적 도시들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다 보면 세계사의 전체적인 맥락 역시 함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도시들 중에 한 곳을 여행할 분들이라면 이 책 갖고 가서 읽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조지무쇼라는 단체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재미있게, 정확하게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기획 편집 단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같은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책의 번역은 최미숙 번역가님께서 수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소개 그리고 저의 감상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리고 더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시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죠. 교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목대로 총 30개의 아주 유명한 도시들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성서의 이름을 남긴 고대의 요충지 바빌론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로마, 장안, 교토, 두바이 등 정말 많은 도시들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시들의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역사적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점이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커다란 역사라는 덩어리를 밑에서부터 찬찬히 이제 살피면서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그 거대한 역사라는 작품을 30개의 레고 조각으로 나눠서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고 조각들이 물론 자기만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했을 때 완성이 되고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이 도시들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 역사들을 조립해서 나만의 세계사적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으로만 만들어낸 역사라는 작품이 조금 엉성하고 어색하고 막 빈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까지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아주 다양한 도시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세계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약간 이런 감각을 익히기에는 아주 충분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각 도시들과 그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나온 도시 중에 교토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교토 분지에 있는 교토, 그 교토의 옛 이름은 헤이안쿄였습니다. 헤이안쿄는 간무천왕이 794년 10월 수도를 천도하면서 생겨난 도시인데요. 당시 일본인들이 믿던 풍수지리 같은 건데 사신상응에 딱 맞는 조건이라고 해서 그곳을 수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헤이안쿄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모티브로 건설된 도시라고 합니다. 황궁을 북부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로 주작대로라는 쭉 뻗은 대로를 만들었죠. 그 대로를 중심으로 동쪽에 사쿄, 서쪽에 우쿄를 건설해 같은 규모의 두 행정구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쿄와 우쿄는 대로와 소로로 또 나뉘어졌는데요. 그렇게 구분된 구역은 행정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조방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현재 교토 시내의 주소 역시 이 조방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이안쿄로 천도한 지 100년쯤 지나자 그 습지대 위에 만들어진 서쪽의 우쿄는 잦은 범람과 말라리아로 인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사쿄는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 수도의 중심이 사쿄로 옮겨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헤이안쿄라는 명칭 대신에 쿄라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교토입니다. 1467년 유력 다이묘와 막부 쇼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온인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온인의 난 때문에 교토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하지만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토를 대대적으로 부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황궁이 있던 자리에 자신이 머무는 저택인 주라쿠다이를 건설하기도 했죠. 이후 정권을 장악한 에도 막부는 니조성을 축성한 다음에 교토를 자신들의 직할시로 삼아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산업은 니시지노리라는 일본 전통의 고급 직조 기술이었습니다. 1867년에 에도 막부의 15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정권을 천황에게 넘기면서 막부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일본국 정부가 세워지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됩니다. 근데 1868년에 그 메이지 정부와 옛 막부 그룹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걸 보신 전쟁이라고 해요. 이 보신 전쟁에서 승리한 메이지 정부는 수도 이전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에도 막부 시대의 그 관청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에도, 다시 말해서 지금의 도쿄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그렇게 교토는 1000년 이상 이어온 일본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실 그 교토는 옛날부터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관광지였다고 해요. 막부 시대 후반쯤에 사람들이 교토를 이제 걸으면서 산책하는 문화 같은 게 생겨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교토를 거닐었다고 하는데요. 그 1000년의 수도, 그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토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준비하실 때 뭐부터 찾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뭐 뉴욕 맛집, 파리 여행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유튜브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행의 어떤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사가 바로 이 책에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여행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제가 그 포르투갈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리스본에 한 4박 5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본 근교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호카곳이라는 데 갔어요. 아마 그 리스본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보면 막상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냥 바다 있고 절벽 있고 이렇게 조그만 가게 같은 거 있고 얼핏 보면 제주도 섭지코지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 큰 감흥이 없었는데 그곳의 역사를 찾아보고 와 거기에 진짜 오래오래 앉아 있었어요.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그 호카곳이 이제 육지가 끝나고 끝없는 바다가 시작되는 곳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포르투갈 유명 시인인 카몽이스가 그곳에 이제 비석에 글을 새겼는데 뭐라고 새겼냐면 여기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라고 썼다고 해요. 그 이제 비석이 있어서 거기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 평범해 보이던 뷰가 갑자기 역사의 한복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는 그냥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행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시간이 켜켜이 쌓인 입체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역사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 그 여행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여행 계획에 깊이를 더하게 해주는 책이고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내가 이런 곳을 갔다 왔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곳을 다녀왔구나 하는 그런 기억을 확장시켜주는 기억의 확장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여행을 더 확장시켜준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세계사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동안 뭐 지루하지도 않았고 흥미롭게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정말 세계사를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제 허점이 있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상식선의 세계사 정도만 익히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봐야겠죠? 저의 한 줄 평은 독자들에게 세계사 공부가 아닌 세계사 여행을 선사하는 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때문에 옛날 그 여행하던 생각이 많이 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즐거운 여행 기억 떠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